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에 종목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 실리콘웍스 제주항공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루브럴 환율은 차치하더라도 종목으로 본다면 롯데케미칼, KCC, 시젠, 한국전력, S오일, 그죠? 동성화인텍, 실리콘웍스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괜찮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파세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세코, 레몬 등등등등 해서 GH 신소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면 또 제넥신 골프존 후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인가요? 자, 파세코부터 시작입니다. 파세코. 파세코의 경우에 오늘 갑자기 장중에 뿅 날아갔죠, 그죠? 날아가면서 현재 20% 손실을 보고는 있는데 현재 반등을 한 듯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댓글이었었는데요. 그죠?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그동안에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다면 드디어 이제 사실 이때죠, 그죠? 이때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리고는 구름을 한번 태클해 보다가 좌절되고 다시 한번 태클해 보다가 드디어 오늘자로 구름을 넘어선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공사를 놓냐니까 구름을 넘어서서 올라가다가 우리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보았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죠, 그죠? 현재로 봐서 RSI도 오늘 마감 기준으로 71.1이니까 이제 과열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밀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RSI도 더 갈 테니까 일단 두고 보시다가 RSI가 꺾이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구름 근처나 또는 기준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다시 매수하는 게 첫 번째 전략. 그게 아니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까짓 거 계속 기다려. RSI가 매도하든 말든가 매도 신호 내든 말든 계속 기다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전략이 2번 전략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에 거래를 자주 하고 싶으시면 자주 거래할 수 있다는 분 같으면은 1번 전략이고요. 그게 아니고 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가실 거면 계속 기다려 같으면 2번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당연히 1번 쪽을 선호하죠, 그죠? 일단 RSI가 밀리면은 그때 팔고 다시 본다는 전략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계속 홀딩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파세코. 자, 두 번째 종목이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을 말씀하신 분은요. 레몬의 경우에 그동안에 손해가 좀 나 있었는데 다이버전스를 발견하고는 오늘 재빨리 사가지고 장중에 VI가 발동되는 바람에 재빨리 팔아서 손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예컨대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보이는데 제대로 본 거냐 아니면 재수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이버전스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주가의 바닥은 이 바닥 비해서 이 바닥이 더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반면에 RSI 힘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는 다이버전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발견하고 매수하시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VI에서 바로 파셨다. 아무것도 상당히 훌륭한 매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레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질문도 많았죠. 커비드 핸들이냐, 등등 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추세가 꺾이는, 전환선 꺾이고, 기준선, 주로 역전되고, 후행 스팬이나 구름이나 모두가 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역시 하락의 와중에 반등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하나의 하락 파동이 대략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5개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난다면은 5, 3, 5로 3개의 파동, 반등 파동이 나타나려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이버전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으로 봐서도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는데 이 반등이란 게
반등이란 게 글쎄요, 뭐 근데 기준선이 걸쳐 있는 15,700원 정도 이 수준에서 구름이 더 버티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이 정도가 반등 파동에 소위 B 파동에 이게 A 파동이라 한다면 B 파동의 목표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뭡니까? 그 다이버전스 인걸은 바로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다이버전스인 걸로 해서 셀트리온과 SK도 다이버전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셀트리온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RSI가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바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에 바닥이 만들어져야만이 뭡니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더 내려가고. 그래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셀트리온은 잘 보시면 지워볼까요? 셀트리온은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RSI가 이렇게 돌아서야 바닥을 만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컨대 다이버전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예컨대 RSI가 올라간다면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RSI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컨대 RSI가 더 밀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가는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제가 달러 대 원화 환율에서 이 달러 대 원화 환율 좀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가 환율이 계속 빠지는 것도 다이버전스 이긴 같은데 떨어지는 거야.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셀트리온도 주가가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RSI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재 RSI는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못 이 화살표대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내일이라도 올라가면은 RSI가 고개를 돌리면 그때는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은 좀 있을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냐. 반등은 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김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다이버전스 아니냐. SK는 다이버전스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주가에도 올라가고 RSI도 올라가고 있죠.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이렇게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고요. 주가가 바닥이 더 밑에 이 바닥이 이보다 더 낮고 그런데 RSI는 높은 이렇게 되는 게 다이버전스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SK는 주가도 올라가고 RSI도 올라가니까 주가와 RSI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이버전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돌아서는 거야. 그냥 RSI가 여기서 30에서 매수 신호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잖아. 그래 올라가는 거야.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 SK 같은 경우에 반등하면서 기준선 근처까지 태클이 됐는데 일단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구름까지는 가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SK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소위 다이버전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레몬은 다이버전스가 맞고 셀트리온은 아직은 다이버전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좀 더 하루 이틀 더 있어봐야 된다는 거고 반면에 SK는 다이버전스 땡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니더라도 그럼 하락하는 거냐? 아니면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꼭 다이버전스만이 추세 전환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창재지 10% 정도 손해를 봤는데 어떡할까요? 한창재지는 아까 일부에서 다루던 종목 중에서 KCC 내지는 KB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오른 듯 하다가 한창재지
오늘도 하다가 도로 구름을 못 넘기고 원위치 된 다음에는 계속 남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옆으로 횡보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의 주가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죠? 싸다라는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올라가고 있을 때 혼자서 완전히 땅굴을 파면서 구름 밑으로 헤매다가 요때 구름을 위로 싹 넘어섰고요. 그러고는 한 번도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면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다만 얘가 좀 상승을 제어 바박 가려면 그래도 기준선과 전환선 위로 이렇게 가줘야 괜찮은 그림이 되는 건데 한창 재질은 잘 가다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아직까지는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전에 RSI 여기서 매도 신호가 자꾸 얘기 떠네요. RSI가 매도 신호를 나타낸 다음이고요. 그래서 싹 브라이트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옆으로 횡보했고 아직까지 구름 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더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보유하는 물량의 일부라도 일단은 팔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레몬 셀트기한테 이야기 안 했네요. 레몬은 아까 뭐였죠? 괜찮아 보인다. 동그라미였던가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일단 반등은 예상된다.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뭡니까? 다이버전선인지 아닌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 SK는 다이버전선은 아니지만 반등은 예상된다. 그죠? 반등은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창재지. 왜 제가 동그라미 안 치느냐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 구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진 매수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상태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퀘스천마크 동그라미입니다. 일단은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창재지 하다가 말았던가요? 한창재지. 그래서 계속 갖고 계시면은 한창재지는 그냥 일단은 갖고 있어 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홈쇼핑은 좋네요. 그죠? 좋죠. 일단은 동그라미 찍어볼까요? 동그라미. 오. 예, 오늘 또 이게 오가 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나요? 좀 크게 기와이면은 그죠? 기와이면은 크게. 오케이. 우리 어디 붙었더라? 그렇죠. 여기 바쇼코 붙었던가요? 레몬 붙었던가? 바쇼코 붙었던가요? 예, 그렇죠. 어디부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자, 제가 현대홈쇼핑 좋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앞에 퀘스천마크 붙은 동그라미예요.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사라. 괜찮아 보인다. 사라. 아직까지 RSI가 70m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엿보입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외에도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이런 거니까 전환선 후행 스팬도 그렇고 다 괜찮아 보인다. 사라. 대신에 이 종목은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RSI가 71호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시점에서는 매수 오케이.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서 RSI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매도 찬스를 노리되 새로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는 현재 상태에서 매수는 괜찮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 뒤늦게 매수하는 건 위험해 보이고 갖고 계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RSI가 매도시로 나타날 때를 기다려서 매도 쪽으로 기회를 엿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SCM 생명입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SCM 생명과학은 상장된 지 86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1번 파동이고 뭐간에 파동을 매길 수가 없죠. 그죠?
파동을 전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뭐 몇 번 파동인지 새로운 상승 파동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SC생명과의 경우에는 구름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쪽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했다라고 나팔을 올리려면 뭔가 조짐이 나타나야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전환선이 상승했고요. 그죠? 전환선이 상승했고, 요 전환선이, 그죠? 아직 전환선이 기준선을 넘어설동 말동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추세가 새로운 그 상승세가 되려면 전환선이 상승하고, 첫 번째, 지금 상승했어요. 여기 상승했어요. 두 번째, 요 빨간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교차돼야 돼요. 소위 이동평균에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뭡니까?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골든 크로스 나타나려고 그러다가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 요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빵빵하여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 확실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는 이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의 출발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아느냐? 하다못해 두 개가 교차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요 기준선 위로가 올라가야 하다못해 일부라도 잠깐 사볼까라고 하는 타진 매수는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아직은 기준선 위도 아니고, 기준선 오히려 여기서 기준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에서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86일 된 상태에서 파동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상승 파동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말하기에는 기준선을 넘어서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RSI가 조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RSI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태니까 RSI만을 본다면 굳이 이거 나빠 보이니까요 파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들고 있어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이브전스가 아니라 바닥이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인더스트리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길래 샀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또 졸지에 강의하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또 전화가 갑자기 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화성인더스 같은 경우에 질문하신 분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샀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니까 팔까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저도 이동평균선을 한번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지우고 뭡니까? 환경 지표를 설정을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속성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일선을 121선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오일선은 빼고 121선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121선이거든요. 그죠? 121선인데 121선 밑으로 계속 하회하고 있다가 121선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했다. 그러다가 121선 지지를 받다가 현재 무너지면 팔아야 되느냐. 맨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강지처, 그죠? 조강지처가 뭐냐가 중요하죠. 살 때 왜 샀냐? 뭐 보고 샀나? 121선 넘어서는 거 보고 샀습니다. 오케이, 굿. 잘했어요. 언제 팔아요? 121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죠. 왜 샀노?
121선 보고 샀다. 그러면 왜 팝니까? 121선 보고 팔면 됩니다. 근데 살 때는 121선 보고 사고 팔 때는 5일선 보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살 때는 5일선 보고 사고 팔 때는 151선 보고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살 때 5일선, 팔 때 5일선, 살 때 121선, 팔 때 121선 보고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밑으로 하회할 때 파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좀 다른 이야기고요. 자, 가격 이웃평균선 지우고 만약에 일목으로 말한다면 또는 RSI로 말한다면 RSI로 보더라도 여기에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요날 바로 매도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21선 아니더라도 사실은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더구나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역시 121선 밑으로 내려갈 때 팔까요?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SK입니다. PSK는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질문하신 분은 기업을 보고 하는데, 기업을 보고 하신다면 기업 보고 하시면 되죠. 파동 몰라도. 그죠? 기업을 보고 재무제표라든지, 예컨대 EP나 EPS나 BPS나 에비타나 그런 걸 보고 거래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파동이 어떡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도 사실은 파동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이 말한다면, 그죠? 파동이 잘 안 되는 종목인데요. 굳이 말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파동을 세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5. 그리고는 역시 이제 A, B,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B하고 되게 비슷한 조건 올라왔으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설명했듯이 플랫 같은데 이 플랫에서 이 C 파동은 이게 셋으로 된다면 이거는 5개가 돼야 되니까 이제 하나, 둘 정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최소한 그냥 제가 화살표를 너무 길게 그린다고 사람들이 뭐라 합디다마는 하여간 요 파동, 요 A 파동의 바닥 26,000원 정도이죠. 그죠? 26,300원인가요? 26,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제 C 파동이 대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다지 썩 매수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더더구나 파동이 아니더라도 일목으로 보더라도 그룹 밑으로 내려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상승 일변도에서 지금은 뉘엿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대로 구름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5번 파동 꼭지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하면서 상당히 버텨봤으나 지금은 다시 매도 물량에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까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를 보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차트적인 입장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PSK 지금 28,300원인데 살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야 좀 기다려봐 한 26,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중국의 가스 시대에서 수혜주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 같은 차트제이들은 중국의 가스의 수혜주인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 명절 춘지의 수혜주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봐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만을 판단할 따름인데 글쎄요. 저는 중국 가스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다고 하느냐? 일단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죠? RSI도 돌아서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더 올라가서
기준선 얼마입니까? 56,000원 넘어선 상태라 같으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높으라 그러면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태도 아니니까 그냥 뭐 관망이죠. 뭐 잘 모르겠다. 뭐 중국에서 가스를 많이 떼면은 경동 나비엔 가스 보일러가 그죠? 잘 팔리겠습니다만은 뭐 경동 나비엔만 가스 보일러를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아직은 좀 애매하다.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팔아라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끝내준다 올라간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확실하게 상승 추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은 구행스피는 아마 이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이 근처에서 아마 저항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여기서 상당히 좀 좀 버벅거리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 매수도 애매하고요. 애매합니다. 관망 정도로 의견입니다. 저는요. SK가스. 파동이 몇 번째 파동이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파동은 잘 안 되죠. 파동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파동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인가요? 이게 2인가요? 그 다음에요. 그럼 여기 3인가요? 여기 4인가요? 5인가요? 3, 1, 하나, 둘, 셋, 넷, 그럴싸해 보이네. 그래서 1,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그럼 A, B, C 이런가요? 다소간 좀 억지스럽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RSI 고점 여기 1번 파동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RSI가 여기가 3번 파동이고 여기가 5번 파동이 꼭지네 라고 하면은 말은 되죠. 여기는 그럼 뭐냐? 이게 3의 3이죠. 1, 2, 3의 1, 3의 2, 여기가 3의 3, 여기가 3의 4니까 요 3의 4번 여기군요. 3의 4번 파동의 꼭지. 그죠? 3의 3 파동의 꼭지라고 되니까 지금은 5번 파동 끝났고 ABC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SK가스가 지수와 관련성이 크다고 말할 수도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파동으로 매겨가지고 몇 번째 파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제가 지금 그냥 억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컨대 그렇게 안 되고 예컨대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질문하신 분이 지금은 3번 파동이냐 5번 파동이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RSI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70선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요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밀리지 않겠냐. 다만 내려가더라도 기준선에서 걸려가 돌아서고 있으니까 기준선이 또 밀리면 매도하겠지만 일단은 좀 더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입니다. 특별하게 파동을 운이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르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정도겠죠. 보유하겠다. 그 다음에요. DB하이텍.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스코어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예정으로 보여지네요. 이틀 연장으로 돌지가 나타났으니까 나름대로 이 근처에서 뭐 균형점을 잡고 버틸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미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전환선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 주가는 구름 밑에 내려와 있고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고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선 상태이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쪽에 지지를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DB하이텍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지금으로 봐서는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다지 희망 좋게 보여지진 않네요. 그렇죠. 반등이 있을 때마다 반등은 있겠으니까 반등이 있으면은 팔자 그런 정도. 아까 기준 요 구름 안에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있을 테니까 반등이 있으면 팔자. 어느 정도 뭡니까? 요 저런 기준선 걸쳐 있는 기준선이 얼마쯤 되나요? 37,000원 정도네요. 그죠? 37,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반등이 있으면 팔자 정도의 의견입니다. GH 신소재. 7,489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글쎄요. 어쩜 좋게요. 오늘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그죠? 살짝 반등했는데, 주가는 겉으로 보기에 그러질 것 같고, RSI의 바닥에 그 이상 안 내려간다면, 다이버전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주가는 밀리더라도 RSI가 밀리지 않아야 돼요. 요 두 번째 RSI가 첫 번째 RSI 바닥보다 높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하락폭도 미미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하락폭이 미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을 봐서는 보세요. 지금 이 RSI 쭉 일러보면은 RSI 두 번째 RSI의 저점이 37인데 첫 번째 RSI 저점이 38이니까 이게 뭡니까? 위에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죠? 아니고 그래서 참 이걸 갖다가 다이버전스라고 말해서 반등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좀 억지스러운 분석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일단은 그런과의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이다 보니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어떻게 추분할까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라는 말씀하신 걸 봐서는 일단 본전은 보겠고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RSI도 그렇고 반등을 기다리고 첫 번째 목표가 전환선, 두 번째 목표가 기준선과 구름에 걸쳐 있는 6,92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안 부린다면 전환선만 넘어서면은 팔기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구름 근처까지 한 6,900원 정도까지도 기다려 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 위로 올라가서 본전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이날 도치가 나타났고요. 이날 그지? 그러고 오늘 플러스니까 이날을 바닥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은 예상되니까 기다려봐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그랬죠? 6,920원? 맞습니까? 구름이? 그렇죠. 6,850원. 6,850원 정도가 적극적인, 매우 희망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넥시입니다. 제넥시는 이거 파동도 잘 안 됩니다만 파동으로 억지로 매겨가지고 1, 2, 3, 4, 5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문을 보니까 고점에서 30 몇 프로? 36%나 떨어졌고 36%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5개 파동이니까 어째 이게 A 파동이냐? 파동 끝난 거 아이가? 이제 상승돼야 되는 거 아이가? 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전에 설명할 때 1, 2, 3, 4, 5가 A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뭡니까? B가 있고
그죠? 그래서 구름 근처까지 가는 B가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A, B, C, D, E로 되는 C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 파동이 5개인데, 이 5개로 되는 파동을 조정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파동이래. 예? 이걸 조정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끝났으면, 하나, 둘, 셋이 있고, 다시 이래 돼서, A, B, C가 되는, 이런, 뭡니까? 지그재그가 되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파동으로 완전히 상승 파동이 끝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새로운 하락 파동 1번.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가 그릴까요? 자, 봅시다. 1, 2, 3, 4, 5에서 5가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A, B, C 또 1, 2, 3, 4, 5 A, B, C 또 1, 2, 3, 4, 5까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큰 상승 파동의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 큰 대세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하락이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하락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면 이거는 새로운 하락 파동의 첫 번째 파동, 세 개는 새로운 하락 파동의 두 번째 반동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새로운 하락 파동의 세 번째 파동. 예컨대 상승 파동에서 하나가 5개가 올라가고 3개 떨어지고 5개 올라가고 3개 떨어지고 똑같은 논리로 5개 떨어지고 3개 올라가고 5개 떨어지고 3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잘하면 5, 3, 5로 지그재그이고 이 조정파동이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될 거다는 신호탄원이 된다면 그나마 나은 거고 5개 되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느니까 상승파동 끝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로운 하락파동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로운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파동의 첫 번째 파동도 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36%로 떨어지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조정 끝! 새로운 상승 파동의 출발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예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반등이 소위 지그재그의 반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1다음에 이 2번 파동의 반등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반등은 예상되니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보유 물량의 일부라도 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밀리면 그때 가서 이게 C 파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3번 파동이 되는 건지는 그때 가서 파동을 다시 3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등이 있을 때마다 저는 팔고 싶다라는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팔고 싶다. 어느 정도까지 전환선 정도 14만 8천 원 아니면은 잘하면은 기준선 14만 8천 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이 정도 구름도 걸쳐 있으니까 대략 이런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프전 급등했는데 언제 살까요? 그러면 오라면 사야죠, 그죠? 사야죠. 사긴 사야 되는데 보세요. 자, 그래서 항상 기준선을 잘 보시라는 게, 잘 볼까요?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뭐라 그럽니까? 기준선을 넘었을 때
타진 매수라 그러죠. 그죠? 자, 거꾸로, 예? 거꾸로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요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때 뭐라 그럽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라도 파세요. 타진 매도하세요.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다 던지세요.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건 아슬아슬했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다 던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프존은 그나마 더 밀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반등하고 있으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어째 됩니까? 거꾸로 여기서 타진 매도했던 거가 똑같은 논리로 어째입니까? 타진 매수. 그래 언제 삽니까? 구름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 여기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전액 다 살 수 있는 상태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아마도 골프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워낙 급등하면서 RSI가 뭡니까? 60, 70선 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RSI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매도 신호로 나타내고 주가는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거나 아니면 구름 밑에 하단까지 가보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장편 소설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냥 시나리오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과거 수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움직임이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구름이 얇으면 구름 밑에까지 가다가 올라갔곤 했으니까 RSI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여기서 타진 매수 안 했더라면 당장 여기서 사면은 단기적으로 차익을 낼 수 있으나 잘못하면은 주가가 확 밀리고 RSI가 매도치로 나타날 때는 제대로 못 파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때 안 샀더라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구름 근처까지 올 때를 기다려서 근데 구름 근처에서 또는 구름 안까지 들어오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매수 좀 더 올라가 볼까요? 구름 근처부터 시작하니까 대략 7만 얼마쯤 되나요? 7만 5천 원부터 한 6만 7천 원. 이 근저를 너무 넓나요? 이런 정도를 매수의 목표치로 삼는 것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넘었을 때 안 샀다면 지금은 좀 무섭다. 따라가기 무섭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프존은 일단은 관망. 그 다음에 신세계 계속 보유할까요? 제가 신세계 며칠 전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한 종목이 구름을 넘어서면은 얇은 구름이죠. 횡구름이죠. 재수가 좋으면은 크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벌써 팔아요. 그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뭐가 급하다고 파십니까? 계속 갖고 계시다가, 그러면 언제 파나요? RSI만 쳐다보고 계세요. RSI만 쳐다보고 있다가, RSI가 이러 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70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여기가 이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간에, 그때 가서 파시라라는 말입니다. 너무 희망적인 기대를 했나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날, 며칠 전에 신세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 줄은 제가 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입니다. 신세계 아직까지 RSI도 70 안 넘었으니까 RSI만 보더라도 무섭지 않다는 거죠. 사도 괜찮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자, 후성 살까요? 아니요. 별로 안 사고 싶은데요. 그죠? 왜 안 사고 싶습니까? 구름 밑이잖아요. 기준선 밑에서 오히려 누가 저 후성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여보세요. 여기가 이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이때 일부 팔고 그죠? 그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다 던져야지. 아직까지 안 팔고 뭐 오셨어요? 주가는 주가대로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이나 며칠 전에 제가 분석해 갔습니다만은,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있고, RSI도 떨어지고 있으니, 스트렝스, 렐라티브, 주가의 객관적인 스트렝스, 강도가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데,
어찌 상승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파세요 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후성을 사시겠다고요? 반대. 매수하는 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썩 좋아 보지 않습니다. 뭐 반등해야겠죠. 예컨대 반등하겠죠. 얼마 정도? 글쎄요. 기준선, 전환선 정도? 근데 구름 밑에 있는 종목으로서 반등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이거 이삭 죽기잖아요. 자,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지? 하락 추세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노리고 매수한다는 것은 이걸 바라보고 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바라보고. 그죠? 근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고점에서 못 팔면 밀리면 그때부터 물려요. 그죠? 여기서 절묘하게 바닥에서 절묘하게 샀는데 여기서 못 팔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상승세에 있는 종목으로 사면 설령 고점에서 사더라도 밀리더라도 반등하면 버티면 먹어요. 여기서 고점에서 사더라도 밀리더라도 버티면 먹어요. 이게 훨씬 유리해 보이지 이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때는 구름 위에 있을 때 구름 위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넌 상승세였으니까 아무 데서나 사도 돼. 아무 데서나. 여기 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 데서나 사도 됐죠. 그죠? 사고 버티면 올라가고 사고 버티면 올라갔죠. 상승세니까 구름 위니까. 지금은 구름 밑으로 내렸으니까 추세가 이제는 하락세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매수는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까지 다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출장이어서 내일은 마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공지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2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